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빛에 20년 양기 8%는 이자라고 해도 한 달에 이자만 66만원, 원금이 41만원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리는 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꾸 제가 1억 빛 가지고 얘기하는데 1억 빚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사는데 융자를 받은 거겠죠. 앞으로 집을 사는 것도 그냥 막 사면 안 돼요. 절대 막 사면 안 됩니다. 뭐 나는 뭐 집을 사더라도 뭐 실거주 살 거기 때문에 멀리 보고 살 거기 때문에 이상 안 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뭐 그런 분은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실거주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신도시에 사는 분들 실거주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실거주. 예. 애초에 우리나라에 실거주가 있나? 솔직히 서울 분들 실거주가 원래 쭉 살았던 분들 말고는 젊은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투기 목적 아닌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투기로 이제 영끌하다 보니까 그 무리수 던져가지고 지금 힘들어지게 생겼잖아요. 와, 이자만 66만원.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원금보다 이자가. 1억 빌리면.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안 모으고 빚을 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빚을 진 사람들 중에 과연 이 빚을 극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빚을 극복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이 빚을 져놓고 이것을 스스로 이겨낸 분들, 극복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빚 때문에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빚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 다수의 분들은 힘들어진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빚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지금 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도 장난 아니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더 올라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렸기 때문에. 그 미국의 입장을 맞춰주려면 또 올려야 돼. 근데 올리면 국민은 난리법석을 떠니까 지금 눈치를 슬슬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금리에 왔다 갔다 많이 할까? 그만큼 국민들이 현금이 없어. 현금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좋죠. 왜냐?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근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보통 보면 이제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 막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빚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1군연금 가본 적 있습니까? 1군연금? 1군연금 가보면 좀 특이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보통 여러분 시중은행 가보시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낮에 가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근데 시중은행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대출 쪽이 고객이 더 많아요. 대출 상담이 줄 서 있어요. 예적금보다. 아 정말로. 대출 상환 연기 받으려고. 아니 대출 또 받으려고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이 금리가 올려버리면 더 힘들겠죠. 난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람들이 금리 몇 프로 올릴 때마다 막, 나라 있는 표정 짓고, 대성통곡하고,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참, 뭐, 그럴 사정이 있겠지만, 참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 왜냐하면, 그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현금이 없으니까. 모아난 자금은 없고, 빚만 있다 보니까. 빚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금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빚는 분들은요, 문화생활 즐기려고 하시면 안 돼. 문화생활. 근데 난 웃긴 게 뭐냐 하면, 빚 있는 분들이 오히려 다 하고 다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세단 같은 거 몬다거나 여자분들은 뭐 가방 같은 거 맨다거나 난 요즘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 여자분들 보면 가방 들고 다니냐 그럼 저 빚이야 빚.
그냥 빚덩어리가 들고 다닌 것 같아. 그냥 가방에다 15중구가 적혀 있는 것 같아. 15중구가 뭐냐 하면 신용카드 금리예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요즘에 그 신용카드 리볼빙 빚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올랐을 거야. 자동차 살 때 신용카드 끌는 사람은 왜 없잖아요. 캐피탈이 있으니까. 보통 신용카드는 우리가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구입하는 거잖아요. 비싼 물건 살 때. 여자분들 소득으로 저거를 이제 한 번에 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명품백이 4, 500씩 하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한 달에 4, 500씩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젊은 사람 중에 없어요. 뭐 남자가 사준다고 하는 사람이 남자가 사줄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카드 뽑아서 샀겠죠. 근데 카드 금리가 제대로 알면 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카드로 큰 돈을 지르는 거 쓰면 안 돼. 왜냐?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아요. 마통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카드 손 대신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 좀 나사가 빠진 거죠. 그럼 신용카드 금리가 15.9예요. 최소 15.9. 가뜩이나 버는 것도 많지 않은데 15.9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명품백 구입한 사람은 명품백 말고 다른 거 돈 안 쓸까요? 다른 것도 삽니다. 이 명품백이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야. 명품백을 사잖아요. 그러면 명품백 구색에 맞추려고 옷도 고급스럽게 있습니다. 옷도 고급스럽게 있고 힐이나 부츠 같은 것도 똑같이 맞춰요. 왜냐하면 그 명품 코디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뭐 찰나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명품 하나만 사지 않아요. 가방 하나만 사지 않습니다. 가방 사는 김에 그 가방 사는 분, 이게 가방 사는 어떤 패션에 맞게, 코드에 맞게 맞춰야 되거든. 그럼 또 그것도 비싼 걸 맞춰야 돼.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명품 사는 김에 힐이나 부츠도 사고, 예. 아니 옷도 사고, 원피스도 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사치스러운 게 증명되는 거예요. 명품을 사는 김에 뭐 다른 비싼 물건도 하고, 그리고 뭐 비싼 집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앞으로 빚 있는 분들은 금리 올라가면 힘들겠죠. 결국 내가 사치 부린 것 때문에 이 빚을 못 갚아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분들 군데군데 생길 겁니다. 생길 거예요. 그 자업자득입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거 보면 될 대로 되라 막합하신 마인드를 진짜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담보 갚다가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알아서 하겠지 식도 있고요. 카드 대출 등 미리 외상과 빚을 땡겨서 막 써버리고 잘못됐을 때를 아예 생각을 안 하니 진짜 하루살이 인생들 답이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요. 될 대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네. 뭔가 요즘에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약간 미래가 없어요. 5년 뒤, 10년 뒤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불안한 게 그런 거야. 남자가 5년 뒤, 10년 뒤가 없는 거하고 막가파, 남자 막가파, 여자 막가고 다른 게 남자는 막가도 좀 살거든요. 근데 여자는 막가면 못 살아 이게. 왜냐하면 남자가 막가서 이제 억대빚 지면 못 살긴 해. 근데 적당한 빚은 갚을 수 있거든. 근데 여자가 빚 지는 건 더 갚기 힘들어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니까 어디 뭐 식군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누구나 다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침체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침체되니까 뭐냐면 그런 식구금 있잖아요. 그런 주점 같은 데가 가장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데 보통 돈 있는 분이 사업하는 분이잖아. 경기가 어려우면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지거든요. 그분들이 안 와요. 안 와. 안 온다니까. 직장인도 안 와요. 주부의 사람들이 가벼우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이런 데 가서 돈 써버리면 나중에 잘리면 어떡할 거야. 경제가 어려우면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안 돌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돈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이제 예측해볼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대출 같은 거 상환을 굉장히 빡세게 할 겁니다.
보통 사업가분들도 빚쟁이거든요. 빚 좋은 개사분들도 많거든. 특히 사업을 크게 확장한 분들이 좀 위태위태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케일이 큰데 갑자기 큰 걸 따는데 그 돈이 막 계약이 취소된다가 안 된다 했을 때 리스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막 한 방 엎어지곤 하는 경우도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돈 좀 많이 굴리는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분들이 지갑을 닫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 안 하면 저런 돈 쓰는 분도 없으면 뭐 수직 장사하는 데는 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뭐 싸게 한다? 싸게 해도 잘 안 오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대대로 되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면요, 저런 소리 못 합니다. 저런 소리 못 해. 하루하루를 원망하고 살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말 한다는 심리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면서 내가 바닥까지 떨어진다거나 살아날 방법이 없어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잘하고, 마음대로 하고 잘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근데 한번 위기 겪어보세요. 겪어보면 저런 말 하고 싶어도 못할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담보 갚다가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면 알았으면 하겠지. 야, 이 부모 맞습니까, 이거? 부모 맞아요? 자식한테 비를 떠넘긴다고 인생 난이도 헬게이트를 만든다고요? 이런 얘기하는 분은 부모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부모라고 하지 마십시오. 카드 대출 등 미리 외상과 빚을 땡겨서 막 써버리고 잘못됐을 때를 아예 생각 안 하니 진짜 하루살이 인생들. 참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카드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 마통 들고 사람도 많죠. 마통도 내가 봤을 때는 상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은행에서. 경제위기 들어오면 마통 들고 오신 분들이 진짜 골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은행에서 바로 일시상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야, 빨리 다 갚아. 다 내놔. 은행은요, 막상 위기 생기면 찬밥 더운 거 가리지 않습니다. 빌려갈 땐 고객님이 하지만 자신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무조건 내놔. 언제 줄 거야. 추심을 빡세게 합니다. IMF 때 많이 겪어봤죠, 여러분. 경제위기 때.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냥 빌려주면 뭐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은행도 발등에 불 떨어지고, 자금 회수가 안 되면요,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전화 옵니다. 바통 뜨고 빨리 갚아.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장난인 줄 아나? 빨리 갚읍시오. 안 그러면 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통도 충분히 지금 이제 갚은 분들이, 그러니까 마통 이제 갚지 못하는 분들이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내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마 여자분들 상상도 못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생각해봐. 아니, 은행에서 빌려줬지만 은행도 어려우면 달라고 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빌려준 거잖아.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뭐 굳이 빨리 갚아도 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이게 마통 뛰어보면 결혼도 안 되잖아요. 은행에서 일시상환 들어오면 그동안 우리가 줬던 거 다 내놔 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연장도 안 해주면. 그거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자분 잘 들으세요. 마통 빨리 갚으세요. 갚으십시오. 나중에 상황 곤란해지기 전에. 그리고 신용카드 쓰신 분들 빨리 갚으세요. 남녀도 캐피탈 빨리 갚으세요. 안 갚으면 진짜 나중에 지금보다 나이도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고통의 연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